주목받는 경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업시켜드립니다. 목요일의 코너죠. 경제업.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간 이어진 택배 노조의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6개월 만인가요?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또 합의인을 이끌어냈죠. 예. 이게 지난 1월 달에 아무튼 그 사회적 합의를 했었고요. 네. 예. 근데 그 6개월 동안 이제 이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예. 해서 우체국 택배를 맡고 있는 그 위탁 택배 기사들이 예. 포함된 노조에서 그 파업을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주일 그 정도 했는데 아무튼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진 건 아닌데 예. 지금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주 6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정한다. 예. 그리고 분류 작업을 따로 분류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가 하게 되면 예.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한다. 예. 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올해 1월 달에 합의된 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뭐 내용이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했고 대신 이제 이번에 그 항상 이렇게 명절 때 또 택배 물량이 엄청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주 60시간과 하루에 12시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되 예. 그 명절 2주 기간은 좀 예외로 하자. 대신 예. 그 명절 기간에도 밤 10시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등의 이제 좀 조건들이 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일주일 동안 좀 굉장히 택배에 대한 그 물류 대란 같이 일어날 것 같이 우려를 했는데 예. 좀 진정은 된 것 같습니다. 진정은 됐다. 자, 그런데 우체국 택배가 노사 간의 입장차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예.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우체국 택배가 이제 결국 우체국이 하니까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우정사업본부인데요. 이 국가에서 원래 분류 작업에 대한 인력을 따로 투입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분류 작업에 대한 그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네. 지금 우체국 택배 노조에서는 예. 이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예.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직접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안 줬다. 예.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우체국에서는 이미 택배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택배 그 돈이. 분류비가 네, 분류 다 줬다. 작업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예. 안 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견이 발생해서 그 파업을 한 건데 예.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왜 이렇게 정반대 해석이 나올까요? 난 참 이거는 얼마든지 그 규명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택배 기사들 파업이니까 집배원들을 작업에 투입했어요. 예. 이거 그런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노 갈등이 또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체국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예. 우체국에 정규직 집배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집배원이 있고요. 그리고 물류사업본부라고 물류지원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택배를 위탁 택배 기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노동자들의 이제 구분이 나누어지고요. 예. 아무튼 이번에 파업하신 분들은 이 물류지원단 소속의 그 택배 기사들 위탁하는 분들이 이번에 그 이제 파업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는 이 집배원들을 그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쟁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예.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그 파업을 무력화시킨 행위를 한 거고 당연히 집배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입되지 말아야 될 초과 근무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집배원들도 당연히 싫어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택배 업무에 투입되는 거 반대한다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셨었는데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우체국 택배는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 택배를 지금 집배원들이 당분간은 좀 계속하는 상황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집배원 과로사도 한동안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예. 차례 문제가 됐는데, 그렇죠. 예, 이 두 문제가 지금 섞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 우정사업본부 측은 그 집배원도 소포 배달한다. 예. 예, 이것도 우편물로 보면 된다. 뭐 택배 왜 안 되냐 이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그 뭐 법적으로도 집배원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이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예. 그게 뭐 택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배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 택배 기사분들이 하시는 게 물량의 60% 정도라고 하고요. 예. 나머지 40%는 집배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60%에 대해서 지금 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위탁 사업에서 우체국이 이렇게 뭐 수익을 또 내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적자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우체국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 택배 사업을 아예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자. 예. 위탁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60% 부분을 하자는 건데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우체국이 택배 사업을 철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시장 점유율이 한 8% 정도. 8% 정도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요? 전체 택배 시장의 CJ 대한통운이 50% 시장 점유율이고요. 예. 한진이 13%, 롯데가 12%, 우체국이 8%예요. 예.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8% 크진 않은데 네 번째 그 이제 사업자니까 예. 이 택배 요금이 일종의 그 우편 요금과 같은 공공 요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택배 요금이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올려야 되는데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우체국이 있으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솔직히 택배 기사분들의 이런 과로사나 이런 처우가 나쁜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너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요금을 올려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써야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위험한 그런 작업을 하지 않게 예. 해주는데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아예 택배 사업을 우체국이 철수하는 거는 예. 좋은 바람직하다. 것 같다. 예, 예. 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문제 출발이 그 업체 난립, 과당 경쟁, 저가 수수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전체를 다 좀 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택배 산업 전체 좀 구조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것도 난립니다. 잡코인 정리 가속화. 부실 종목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투자자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아주 뭐 이렇게 큰 돈을 잃으신 분들 계시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얼마 전에요. 저기 동국대학교에 있는 박선영 교수님이라고요. 이 예. 국내 이 코인 시장을 완전히 후벼파셨어요. 어허. 자료 분석을 후벼파다. 예, 곳곳을 찾아다니시고 이러시면서 근데 예. 그 결과들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런 결과가 결국 그런 걸로 이어진 거죠. 왜냐하면 국내 일단은 저희 가상 코인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거래되는 게 종류가 250개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예. 코인의 종류만. 그리고 코인에서 그래도 제일 들어보신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탑2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거의 잘 거래 안 하세요. 그래요? 아 이것도 이상하네. 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외 잡코인들에 대한 거래가 예. 한국 코인 시장을 거의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더 위험한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시장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지금 막 정리되고 있는데요. 예. 약간 거칠고요. 예. 규제 당국도 지금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긴 해요. 와. 예. 그럼에도 혼란인데. 불구하고 예. 정리는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동국대 교수님이 후벼 팠다 그러시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지적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온 거죠. 일단 저희 부실, 사기성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뭐 코인을 상장한다 이러잖아요. 예. 저희 주식 상장하는 것 같이. 음흠. 근데 주식 상장할 때는 심사가 무지하게 까다롭잖아요. 아무 주식이나 거래소에 상장돼서 되는 게 아닌데 네. 저희는 뭐 아무 코인이나 지금 막 상장이 돼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주식 상장 심사 받으려면 뭐 서류만 진짜 몇백 페이지는 내야 될 텐데 예. 이거는 서류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찾아서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이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경제학의 그 전제가 다 무너져요. 네, 맞아요. 모든 거래는 교환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는 건데 가상의 뭐가 나타나 그런 걸 싹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뒷면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 그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미래에 정말 잘 활용이 돼서 이게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이 암호화폐를 예. 이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예. 뭐 솔직히 근데 앞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얘기만 하면서 이 코인 거래를 한 거죠. 근데 예. 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는 뭐 투자하는 분들은 다 자기의 투자자가 스스로 그 자기의 책임 원칙 하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가짜 코인 정말 사기성 코인들을 최소한 걸러줄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야 되는데 예. 그걸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예. 이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서야 하고 예. 있다. 조금 되게 늦은 감이 뒤늦게 한 있죠. 거죠. 근데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추세대로 하면 굉장히 강한 규제들은 계속 도입될 거기 때문에 예. 개인 투자자들은 제 굉장히 강력한 추천은 예. 잡코인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예. 지금이라도.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도 그 굉장히 아픔이 예상이 돼요. 자코인은 빨리 정리하는 게 상책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죠. 전기요금 인상인데 지금 이제 냉방기구 쓰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올여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전기 요금이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예. 그 원가 연동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기름이죠, 석탄을 기름. 떼서 뭐 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석유, 기름을 떼서 만들거나 예. 가스를 떼서 만들거나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예. 이 원료비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전기 요금도 올리자라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반드시 올리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물가 관리 네, 수단이죠.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통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 원래는 이게 분기마다 하는데 지난 분기에 올렸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원재료 그 원료비들이 올랐는데 예. 안 올렸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원료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예. 뭐 아무튼 예,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여름에 뭐 에어컨 킬 거 생각하면 전기 많이 나갈 텐데 하는 상황에서 또 요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예. 당연히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을 여태까지는 정부가 통제를 한 거니까요. 예. 시장에 따라서 막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그에 따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영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니까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유가의 연동제로 가격을 하는 걸로 바꿨으니까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네네네.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책 당국의 고민이 제가 보기엔 그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전기요금은 되게 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2015년 기준의 전기요금이 100이라고 치시면은요. 예. 지금 전기요금이 85 정도 수준이에요. 오, 많이 떨어졌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 그 중간에 전기세 개혁이 있었거든요. 예. 누진제라고 해요.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리면 예. 이게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그 비중이 소비자 물가 계산하는데 전기료 비중이 17인가 정도로 꽤 많이 상당히 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할 건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의 영향은 가겠지만 굉장히 큰 인플레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니까 예. 전기료 요금 체계가 정상화는 40년 과제거든요. 이게 사실 만들어진 게 1970년대예요. 그 석유 파동 때. 예. 그러니까 너무 올드한 거니까요. 정상화에 좀 더 초점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면서 예.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쓰다 보면은 그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200kW 미만을 한 달에 쓰는 분들한테는 그 요금을 4,000원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예. 그 제도를 지금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예. 할인액을 줄이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할인도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쓰는 그 200kW 미만이니까 저소득층이 오히려 해당이 되는 건데 예. 그분들에게 주었던 할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뭐 이게 월 2,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뭐 이제 뭐 전기료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는 거는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인이 준다는 거나 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거나 부담이 늘어나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네, 한 사실은. 가지인데 뭐 뭐 같은 우리가 얘기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차원에서는 조금씩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 거죠. 예. 조금씩 더 부담해가지고 올려주면 뭐가 좋아집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일단 뭐 저희가 그 석유 탄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아, 아무튼 줄이고. 더 이제 예. 재생 에너지를 쓰기 위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소비도 좀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가자.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